통일운동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사이신 이창구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이제 통일이라는 말이 우리 귀에서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남북회담을 16번 참여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년에 해방이 됐지만 가장 큰 이제 우리가 통일 문제를 논의할 때 막히는 장벽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입국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뒤틀리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천도교, 대조교가 일제 시기에 그 협력한 그런 우리 민족사에 위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오히려 박수 받는 게 아니라 탄압받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우리 종교적으로 봤을 때 아주 분단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통일의 구심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6.25를 체험하게 되죠. 우선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98년도부터 10년간 금강산 관광은 뭐 대부분 다 다녀오셨으리라고 믿고요. 이러한 금강산 관광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래서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6.15 공동성명은 우리 민족종교의 통일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년 12월 30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은 바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민족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최악의 상태로 이제 가게 되죠. 2025년 5월 19일 날 북쪽에서 백두에서 송화까지 조선의 아침이 밝아오는 곳에서라는 그 노동신문 연재가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결국 그동안 우리가 써온 백두에서 한라산까지라는 이 표현이 북쪽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종교 통일운동 시작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죠? 1965년에 우리 갱정유도에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통일 이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했던 중요한 내용 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원미소용하고 환남북민 하자. 지금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1965년 군사정부 아래에서 남북민이 화합하자 또는 미국과 소련의 문제를 거론한다. 이것은 사실 금기되는 용어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정유도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선언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사진이 60년 전 갱정유도가 서울시청 앞에서 전개했던 그 서울 평화 시위 운동입니다. 요 맨 앞에 계신 분이 한양원 회장님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족종교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민족종교가 그동안 해온 것 가운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죠. 네. 90년대 초에 대종교 안우상 총전교님이 개천절 남북 공동 국경일례를 제안했어요. 이것이 이제 남북의 개천절을 소개로 한 매개로 한 첫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신도성 통일부 장관이 장관 이후에 남북 통일 개천 대제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 당시 제가 92년도에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신도성 장관님을 전 장관을 모시고 제가 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년도에 북한 사이에 큰 변화가 온 것인데 바로 이제 평양 단군릉 발굴 사업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94년에 개건 단군릉 이제 개건이라고 하는데 개건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재건축을 했다는 얘기죠. 있는 단군릉을 다시 고쳐야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직전까지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했느냐? 단군은 신화였지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어요.
그건 뭐 사회주의 사상에 당연한 거죠. 단군을 부정했었죠. 그 다음에 요 94년 단군릉 개건 이후부터 이제 신화의 신화를 역사로 인정하고 홍익인간 단군 사상을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군릉을 10월에 이제 개건한 다음에 대종교에서 단군의 존영, 천진이라고 하죠. 단군 존영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이에 중대한 일이 생기죠. 94년 10월 단군론 완공식을 앞두고 94년 7월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정세가 급변하게 됩니다. 이때 안우상 대종교 총전국께서 95년 4월 11일 날 미립국을 하게 됩니다. 왜 미립국을 하게 되냐면은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안우상 박사가 북한에 가는 걸 용인을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니까 지금 남북 정세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못 가게 말렸는데 안우상 박사가 당시 95년도에 있으니까 안우상 박사가 1902년생입니다. 그래서 90이 넘은 노령이시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가야 된다 해가지고 몰래 월북을 하게 되죠. 물론 북경을 통해서 미립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안우상 박사님은 이제 99년도에 4년 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때 이제 민족 종교가 이제 이 안우상 박사님이 개천절 행사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안우상 박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 한양원 회장님이 문병을 갔을 때 안우상 박사님이 앞으로 일은 우리 한 회장이 맡아서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양원 회장님이 2000년 3월 29일 날 북경에서 장제원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제원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고요. 이때는 민족종교의 대화 파트너가 조선종교인협의회였기 때문에 유미영 회장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제원 회장이 이 내용을 유미영 회장한테 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양원 회장님과 천도교 유미영 회장과 만나게 되죠. 아무튼 그 사이에 2000년 6월 15일 날 6.15 공동선언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급진전을 하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남측이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한양원 회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구성하게 되고요. 북측에서는 단군민족통일협의회 그 천도교 그 위원장이 이제 회장을 맡아서 남북한 대화 채널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유미영 위원장은 이제 천도교 대표신데 사실 북쪽에는 천도교가 대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천도교 위원장이 겸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과의 대화 채널을 위해서 천도교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단군민족통일협의회라는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남쪽과 개천절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 3일 날 역사적인 남북 공동 개천절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이제 남쪽에서 100명이 가게 되고 10월 3일 날 평양에서 단군릉 개건 이후에 이제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때 북쪽에서는 그 개천절 행사 단군의 제사 지내는 걸 단군제라 이렇게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단군을 부를 때는 단군 성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천절 행사가 2002년 10월 3일 날 있었고 아울러서 남북 학자들이 같이 이제 학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0월 5일에도 개천절 행사가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개천절 기념식 이후에 한양원 회장님과 유미영 위원장이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남북 정세가 좋아지면 저 기념 식수한 나무를 가서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뭐 거대한 개천절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0만 평에 달하는 북한의 단군릉입니다. 1994년도에 완공을 했다고 해서 저 계단 올라가는 계단 수가 1994개지요. 높이는 70m. 우리 이 개천절 공동행사는 2002년도, 2003년도, 그 다음에 2014년도 3번 이루어지고요. 그 중간중간에는 그냥
공동 성명서만 발표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결의월 민족종교가 독자적으로 한 행사입니다. 금강산에서 2006년 4월 1일 날 금강산 우리 결의 단합대회를 우리 민족종교와 결의월이 합해서 같이 이 행사를 주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행사에 이제 7대 종교가 같이 연합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결의월 공동 행사를 하는데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북쪽한테 결의월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또 북한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이 이제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논의된 내용을 보면은 남쪽에서는 결의어를 주장을 했고 북쪽에서는 우리가 결의어라는 말 안 쓰니까 자주정신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남북이 자주정신 결의어 이렇게 용어를 공동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이제 그 안양원 회장님은 우리 결의 단합대회를 갖는 것은 결의어 살리기 운동이 남북 공동 출범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제 장지현 조선 종교협의 회장은 사실 그때 이제 적십자 북쪽의 적십자 위원장을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지현 회장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북쪽의 결의을 살리기 지부장을 맡겠습니다. 딱 그렇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공유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6년 4월 1일 금강산 행사 때의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을 했고요. 결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 종교의 통일운동의 모든 시발점은 2003년 11월 22일 날 인류 상생 평화 선언문을 천명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상생과 평화라는 두 가지 이념을 우리 내부의 남북의 공동체 사이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체 사이의 이념으로 이때 이제 상생과 평화를 제시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남북한 평화 공동체, 인류의 평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걸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나온 말이 이제 가장 유명한 말이죠.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말, 우리 민족끼리 이 말이 나왔어요. 저는 이 우리 민족끼리뿐만 아니라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가 세 번에 걸쳐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적인 힘은 뭐냐? 그것은 94년도 평양 단군릉의 개건에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단군릉이 94년도에 개건되지 않았으면 제가 2000년 그 6.15 선언이 나왔을까 저도 의심해보고요. 또 우리 민족 종교가 가서 개천절 공동 행사를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단군릉을 짓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단군을 신화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전혀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얘기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2094년에 평양의 단군릉이 개건되면서 결국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민족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이 단군의 단이 가지고 있는 이 박달, 그 빛, 평화의 빛, 통일의 빛, 요즘 빛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빛이 그려는 바로 단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 민족종교인들은 항상 궁즉 통이요, 국함은 통하고 극즉 반이라. 극에 달하면 다시 되돌아온다. 그런 원시반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이 가장 어려운 적대적인 그런 지금 남북이 빙하기를 걷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빙하는 또 해빙으로 가면 해빙은 한순간에 가거든요. 봄날에 눈이 녹는 건 한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녹아버려요. 그렇듯이 남북관계도 이 빙하가 해빙으로 바꾸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요. 아마 이 남북관계의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은 10월 달에 열릴 예정인 경주 아펙 정상회의가 아닐까. 이때 만약에 트럼프나 또는 시진핑이 경주에 오게 된다면 우리 남북관계에도 결정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새 정부도 그런 데서 탄력을 받아서 남북관계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